자, 등비수열 지난 시간에 처음 나갔는데 아직 훈련이 좀 덜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나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 두 가지. 일단 등비수열 그림으로 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치면 여기 보면 앞에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계속 일정한 값들을 곱해준다.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그림 모형이었지. 앞에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어떤 공통된 비율을 곱해준다. 그래서 요 R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공비라고 불러보죠. 공비. 똑같은 값을 앞에 항에서 곱해줘야 다음 항이 나온다. 하품한 거야? 네. 자, 그러면 공비.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그림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겠지, 문제로. 처음부터 쭉 공비.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단순하게 또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합 구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나온 결과, 등비수열의 합 그 관련된 결과에 따른 공식 요거를 외워줘야겠다. 자, 그러면 합을 구한 아이디어는 첫 번째 항을 A1으로 쓰고 두 번째 항이 A1 곱하기 R이죠.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제곱이고요. 네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세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치면 맨 마지막 N번째 항은 A1에서 R을 몇 번 곱한 거야? N-1번 곱한 거지. 맞죠? 자,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SN이라고 얘기하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했느냐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지난번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라인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에다 뭘 곱해준다고 했죠? 제가 R을 곱해주면 얘가 어디로 온다고 했어? 여기로 온다고 했지. 얘가 어디로 와? 그 다음 칸으로 온다고 했지. 이렇게 얘도 그 다음 칸으로 오면 A1의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 앞에 항이 요 뒤로 오기 때문에 A1의 R의 N-1을 오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하면 얘는 그 다음 항으로 간단 말이지. A1의 R의 N제곱. 첫 번째 윗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야 얘들아, 알지? 요약해 주는 거다 지금. 까먹었을까봐 공비를 그냥 곱해주는 순간 R의 SM 이렇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라인을 맞췄기 때문에 요 앞에서 공비를 똑같이 곱했기 때문에 요 라인은 딱 맞아요. 딱 빼버리면 없어지는 게 맞아. 요 라인이 완벽히 없어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SN 여기서 밑에 R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준 RSN을 빼준다고 치면 그 위에 줄에 남아있는 건 A1이란 말이죠. 그 다음 밑에 줄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A1의 R의 N제곱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던 게 누구야? 라고 하면은 위에 줄은 얘, 밑에 줄은 얘가 남는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얘네 둘을 빼주는 거라는 거야. 위에 줄에서 아래 줄 뺐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SN 빼기 SN은 오른쪽에 있는 A1의 R의 N제곱 빼기 A1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SN을 바로 구하는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SN은 라고 하려면 여기에 뭘로 묶어주는 거야? R-1로 묶어주는 거지? 그 다음 여기도 A1이 똑같이 있으니까 A1으로 묶어준다고 치면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공식 SN은 어떻게 구한다? R-1로 나눠주게 되면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제가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한글로 치자면 첫 항 여기다 바깥에 빼놓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고 했지. 첫 번째 항부터 구했다고 치면 여기서 n은 개수를 말합니다. 개수. 항을 몇 개를 더했냐? n개를 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n은 n개를 더했다. 수열 항들을 n개를 첫 번째 항부터 n개를 더했다라는 얘기로 n을 쓰는 거고 공비 쓰는 자리, 첫 항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어. 알겠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 있잖아. 얘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변형 공식으로 이거 알려드렸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R-1 봐봐. 잘 생각해봐. R은 공비고 공비는 그냥 숫자야.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공비 빼기 1 그 다음에 요 위에 첫 번째 항 A1을 요거를 뭘로 치환하면 K라고 그냥 어떤 숫자로 치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니? 여기서 여기 요만큼을 어떤 숫자 K라고 치환을 한다고 치면 요건 어떻게 된다고? K 곱하기 R의 N제곱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리하자면 K에다가 R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K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난번에 강조했던 내용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딱 보다 보니까 R의 N제곱이라는 지수꼴이 나오는데 그 뭐의 N제곱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합이 얼마로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합이 0이 되어야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맞죠? 여기 K와 여기 마이너스 K를 더해야 등비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결과 등비수열의 공식 이걸 한글로 일단 외워야지. 한글로 외우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제곱 빼기 1 전체에다가 뭘 붙여? 첫 항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식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은기야 듣고 있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어떤 K에 어떤 R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런 형태로 됐을 때 R의 N제곱이 나온 건 좋은데 그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더했을 때 뭐가 나오도록? 0이 나오도록 해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게 등비수열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든 일단 기초적으로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 이론 정리만 한다고 수열 잘 푸는 건 절대 아니지.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3개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거지. 공비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갔을 때 똑같은 비율을 곱해준다. 이게 등비수열. 합 구하는 아이디어는 한 가지 밀려 쓴다. 그 다음에 뺀다. 그래서 합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라고 쓰면 될까? 공비를 곱해서 한 칸씩 밀려 쓰고 뺀다. 요거 아이디어를 한글로 해주면 되겠지. 앞에 있던 여기 수열의 합에다가 한 칸씩 공비를 곱해주면 밀려 쓰게 되고 밀려 쓰면 요 라인이 똑같아지니까 뭐 한다? 빼준다라는 거지. 그럼 깔끔하게 첫 번째 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진다. 알겠죠? 머릿속에 딱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다 뭘로 경험해야 되냐면 문제풀이 경험으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수열은요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론이 많은 게 아니라 수열은 10%의 이론과
80%의 문제풀이 경험 마지막 10%는 뭘까요? 수열을 잘 풀기 위해서 10%는 이론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 첫 시간 정도.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문제풀이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수열도 보고 저런 수열도 봐야 이게 막 지평이 넓어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는 뭐게? 나머지 10%는 뭐게?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실력이 잘 오르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데 실력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 뭐지? 이론을 모를 때. 아니 이론도 됐어. 이론이 됐어? 근데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긴 해. 근데 기술이 늘어나는 건 아닐 수 있어. 언제? 노래만 할 때. 정리를 안 할 때. 이 경험을 정리해서 각인시켜야 되는데 한 번 그 기억은 있어. 한 기억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대다수가 문제풀이를 많이 풀긴 하는데 이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였더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줘야 얘네 경험치가 그대로 고스란히 너네한테 아이템들로 남아있어. 이랬었지. 저렇게 풀었었지.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그래서 수요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저 원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첫 번째, 10% 이론적인 거는 딱 알려줘. 근데 저 이론 안다고 100문제를 풀면 10문제밖에 못 맞아. 실전 문제로 풀면. 알겠지? 나머지 80은 드립다 경험하는 거야. 자, 됐죠? 됐냐? 네. 얘네들이 또 1교시 또 이 난리네. 응? 거의 곧 죽어가는 그 표정들로 또 그러고 있다. 1교시에 꼭 그래. 2교시 나갈 때쯤 다 화기애애해져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곧 죽어가. 왜 이렇게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어 그냥? 네. 어? 네. 설명을 잘못 했어요. 자, 힘들죠? 자, 앞에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해볼까? 앞에 보세요. 1번 문제. 등비수열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다 더했어. 근데 이게 2래. 그런데 A4, A5, A6 더했더니 54라는 거야. 그래놓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됐지? 앞에 보세요. 빨간색 펜 들고 첨삭하자. 뭘?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지? 3, 4, 2제곱. R 3번. R 3제곱이잖아. 맞지? 그런데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도 차이가 몇 개지? 3개.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도 몇 개지? 3개야. 알지?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항 기준으로 요걸 쓴다고 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내가 구성하면 밑에 항을 첫 번째 줄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여기는 A1에다가 R을 몇 번? 3번 곱한 거랑 똑같지?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2에다가도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곱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되니? 그 다음 세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3번 곱하겠죠. 그럼 맞아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잘 보세요. 요 식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여기 있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꿔 쓴다고 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A
더하기 A2 더하기 A3 바깥에다가 누구 R 세제곱을 몰아내면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얘가 되겠지 54. 맞지? 그럼 앞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합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R 세제곱을 했을 때 누가 나오겠냐 했더니 얘가 54라는 거야. 그럼 R 세제곱이 얼마다? 2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럼 R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이겠지, 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쟤를 어떻게 구하면 참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는 얘기는 A1에서 A1에 R 제곱한 거랑 더하기 A1에 R 몇 제곱? 4제곱한 거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죠? R에 R이 3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R을 3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찾은 R이 3이라는 걸 착안해서 푼다면 A1 더하기 9A1 더하기 81A1 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1 이게 몇 개 있다? 91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자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항으로부터 첫 번째 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줄을 요 1, 2, 3을 갖다가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겠죠. A1 더하기 A1의 R이죠. R 하나. 그럼 A3는 A1에다가 R 몇 개? 2개.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얘 R을 3으로 집어넣으면 9, 10, 3이니까 얼마야? 13이지 13. R을 3이라고 집어넣으면 9, 3, 12에다가 하나 더하는 거니까 13에 A1이 이렇게 되겠지. 걔가 누구다?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 여기서 A1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A1에다가 내가 13분의 2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91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약분 되잖아요. 13이랑 91이랑 약분돼서 얘가 7이니까 7이 얼마가 되는 거야? 14 이렇게 되겠지. 이거 예전에 한 적이 있어. 등차 수열할 때 묶음 단위로 이렇게 끝낸다고 치면은 여기서 1로 내려갈 때 거기서 그 다음에 7, 8, 9로 또 내려가야 돼. 똑같다고 했지 이거 내려가는 게. 알겠지? 묶음 단위로 합을 정의했을 때 그 묶음들이 전부 다 또 다시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고 아주 가벼운 문제지만 틀린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 자, 그 다음 또 2명 이상 틀린 문제를 해서 좀 보자면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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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잘 생각해봐. 어제도 내가 이제 중3 애들 문제풀이 해주면서 얘기했는데 배수 과정은 항상 대수만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도 대수의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려면 대수에다가 뭔가를 섞기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수 원을 섞어요.
공수원에 있는 3차 방정식 기억나니? 백은기 수업할 때만 이렇게 수동적이고 연애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쌩 이렇게 막 제안하고 막 하는데 우리 수업만 하면 왜 조용해지나? 학생이? 자, 그래도 마찬가지. 자네 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쌤들이 모범생이니까 딱 그냥 단지 조용했을 뿐이지. 그냥 얘기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공부 하면 자, 3차 방정식 잘 봐봐.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해를 갖다가 근을 정확히 구해야 하는가 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3차 방정식 문제를 딱 받았어.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을 정확히 일일이 하나씩 다 정확히 구해야 되는가?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구할 수는 있겠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정확히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뭘 사용해서 구해야 되죠? 조립제법이 바로 나와야죠. 조립제법을 통해 뭘 해야 되죠?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차식 괄호 하나에다가 2차식 괄호 하나쯤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단계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문제를 봤더니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빼기 15x 더하기 27이야. 앞에 보세요.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런데 조립제법을 써서 정확히 근을 구하려면 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계수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이게 어디까지나 가능할 때는 언제냐면 계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래야 가능한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잖아? 그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 이해가니? 그럼 두 번째로 갈게. 그러면 선생님 근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뭘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을 정확히 구하지 못해도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든가 곱의 합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베타 감마 알파라든가 아니면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거라든가 요거를 이제 계수의 정보로부터 빼와야 되는 거지. 계수의 정보가 이제 나와 있는 걸로부터 요걸 빼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드렸었냐면 이렇게 알려드렸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필기하고 있지? 더하기 cx 덜 졸리려면 필기라도 좀 하도록 해. 필기하면서 따라와.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 공식 삼아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불러보세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세근의 합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 다음에 곱의 합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그냥 c 마지막 세근의 곱 정보는 a분의 d긴 한데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니?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는 거라고 했지. 알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봐봐. x 세제곱 앞에 계수는 근의 영향을 줘 못 줘? 줘 못 줘? 줘요. 못 줘. 물어볼게. 2차 방정식이야. x제곱의 계수가 얼마지? 2지. 이 2가 여기 있는 근의 영향을 줘? 얘가 2라서 뭐 근이 달라져?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x제곱의 계수로 묶거나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a로 묶어준다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더하기 뭐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여기가 무슨 정보? 마이너스가 전제된 상태에서 합. 두 번째가 뭐? 곱의 합. 얘가 뭐?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곱.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정보가. 당연히 A가 1인 경우면 너무 땡큐지. A가 1인 경우라면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묻는 글을 읽어내면 된다고 했잖아. 알겠어? 공통수학 1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갖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세 근이 나온다고 했지. 근데 세 근이 무슨 수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자, 그럼 일단 봐봐. 여기서 세 근의 합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P라고 대답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 말 그대로 마이너스 15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고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개를 곱해라. 그럼 여기다 반드시 뭐 붙여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등차 수열일 때는 세 실수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항이 뭐? 두 배가 똑같다. 그치? 양 끝에 더한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는 보통 요걸 사용했었어. 등차 수열일 땐 요걸 많이 사용했었어. 이유가 뭐야? 어떤 근이 그 바로 앞에 근으로 간다고 치면 여기서 빼기 D를 했었고 공차만큼 뺐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열 가운데 항이 그 다음 항이 D니까 만약에 얘네를 다 더하면 공차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의미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지? 가운데 항이 두 배가 얘네 둘이 되니까 공차가 뭐든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리고 베타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등비수열 쪽은 이건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어. 왜? 등비수열이라는 게 뭐야? 가운데 항 기점으로 가운데 항 나누기 공비 가운데 항 곱하기 공비이기 때문에 얘네는 더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죠.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를 뭐 해버리면? 세 근을 곱해버리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까? 얘네를 곱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공비가 사라지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럼 이거 흔하게 나오는 필수 유형이니까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를 달리 말하면 이게 가운데 항이 몇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이 값이. 그래서 베타의 몇 제곱 된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가운데 항 세 근 중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3이라.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안 지웠게? 3차 방정식 이론 1번,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3번도 들어가는데 3번을 정리를 잘 안 해놓거든.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한 근이 주어질 경우야.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 하나만 딱 던져주는 거지. 그러면 한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대입이야.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야. 방정식에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해도 된다 이 말이지. 앞에 보세요.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나서 니들이 공비까지 구하려고 하는 건 과하다는 얘기야. 누가 공비 구하라고 했어? 아니지. 무슨 수열인지 공비 구하래? 아니야. 근데 이 마이너스 3을 알아냈다고 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기 시작한다고. 이거 의미가 없는 행동이야. 좀 과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러면 가운데 항에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또 근이잖아. 또 심지어. 그럼 여기에 x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 중 하나니까요. 네, 알겠습니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된다고요. 이걸 옆에 있는 여기다 풀지 말라고. 여기다 대놓고 넣으면 공비가 나오긴 하겠지. 근데 지금 공비 물었냐는 거죠. 아니라고.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얼마가 된다? 앞에가 마이너스 27 더하기 9p 그 다음에 더하기 45 그 다음 더하기 27이야. 계산할 것도 없어. 왜? 앞에 마이너스 27 오른쪽에 플러스 27 나와 있으니까. 여기 9p 더하기 45가 0이 되려면 p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 5가 된다 이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이거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등차 수열 쪽에서 만약에 3차 방정식 나온다 그럼 이거고 등비 수열 쪽에서 나오면 이걸 활용하는 거야. 그 얘는 페이크야. 이걸로 더 들어가는 순간 니는 식이 복잡해질 거고 근데 얘가 아니라 그냥 얘를 가지고 베타 나오면 대입해버리면 이 미정계수 나오지 않은 모르는 계수를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공비까지 찾은 다음에 왜 세근까지 찾고 있냐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5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P가 마이너스 5다. 내 말 알겠니? 대답 안 하고 연예인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더라. 어? 싫은 그냥 머리 죽어가고. 응? 어휴. 됐죠? 잘 정리해놔. 3차 방정식 주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 1, 2, 3번의 세팅값은 다른 단원이랑 같이 결합됐을 경우에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저 1, 2, 3번이니까 기록해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11번, 12번을 풀어야 되겠죠? 10번, 11번, 1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경우 관계로 제가 좀 쉬었다가 10번, 11번, 12번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로 낸 등비수열 프린트 숙제로 해오신 거 있어요? 줄